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버먼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저번 이야기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등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버먼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 아직도 버먼트님 목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야, 엄마나 이거 생각나. 아, 오, 너무 무서워요, 솔직하게. 아니, 그 뇌리에 팍 박혀버려가지고. 와, 정말, 그래요? 예, 정말 무서웠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오늘 버먼트님께서 또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배달 일을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아하. 예, 했었는데 그 3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달하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할 건데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인 것도 조금 있어요. 오, 예. 예, 왜 그러냐면은 그때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나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디서 이야기 주워 들어와가지고 예. 지어낸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맨날 그래서 예, 이런 이야기를 좀 귀종님들하고 하면은 좀 같이 좀 나누고 예, 그런 게 좀 저를 위해서 조금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그 친구분들이 그 새랑 비슷하네요. 그 주장무새라고. 그렇죠. 앵무새 일종이긴 한데 예, 주장만 계속 외치는 그 주장무새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무섭잖아요. 귀신이라는 예. 존재가 있거나 그러면. 그리고 또 사람이 경험해본 것만 믿기 때문에 그럼요. 저는 예. 예,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버몬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하기보다 오늘은 제가 짤막짤막한 게 여러 개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조금 큰 사건을 오,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배달을 하고 있는 배달로 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한 1, 2주 정도 하고 일이 조금 익숙해졌을 때 네. 평소와 같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배달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시기상으로 당시에 거의 독점적이었습니다. 새벽에 배달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 프랜차이즈가. 그래서 일을 하다가 이제 신호 대기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주위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익숙한 그 주위를 보다가 게시판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게 어떤 게시판이냐면은 우리 부동산 정보라든가 아니면 학원이나 이런 광고 같은 게 붙어 있는 게시판이었는데 조금 기분 나쁜 게시판을 하나 발견해요. 뭐라고 하지? 인물화? 그러니까 미술학원 팜플렛 같았는데 단발머리 여자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무슨 팜플렛에 저런 걸 붙여놓나 싶을 정도로 기분 나빴어요, 얼굴이. 그래서 날도 추운데 괜한 걸 봤다 싶어가지고 그냥 평소대로 배달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틀째 3일째 한 번 눈에 들어오니까 계속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가 멈출 수밖에 없는 게 멈추는 신호 대기소, 거길 지나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최대한 안 보고 가고 했는데 하루는 근무 시간에 바뀌어서 제가 오전에 한번 근무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똑같이 배달을 하고 오다가 낮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확인을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이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그래서 갔는데 미술학원 광고는 맞는데 여자 얼굴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잘못 봤나 보다. 그리고 그냥 또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다음 날 야간을 또 일을 하는데 또 어김없이 이제 신호 대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마 내가 고개를 돌리면 저기 그 여자 얼굴이 있을까? 그러면서 딱 돌렸는데 그 여자 그림이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등줄기에 소름이 살짝 돌았어요. 돌면서 이거는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과속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근데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은 교차로가 하나 있는데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속도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도 못 보겠더라고요. 보면은 그 여자 얼굴이 보일까봐. 그리고 뭐 좌우도 못 보겠고 그냥 앞도 안 보이고 그냥 속도만 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차로 딱 다가갔을 때 생각드는 게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딱 멈추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내가 왜 과속을 했지? 이렇게 사람들이 오토바이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구나. 그 뒤로는 거기를 지날 때 절대 그쪽을 눈을 안 마주치고 그렇게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배달로를 소재로 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 두 번째는 어떤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 배달 구역에 보면은 큰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는 병동도 되게 크고 장례식장도 있고 되게 큰 병원인데 배달이 두 가지가 들어왔었어요. 높은 층이랑 마지막에 응급실이랑.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배달이 들어오면 고층을 먼저 가고 내려오면서 낮은 층을 배달을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일을. 근데 이제 제가 간 곳은 제일 높은 층, 거기가 노인 요양층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갖다 드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은 보통 TV가 있습니다. 가족분들 보시라고. 근데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분인가? 근데 그때도 새벽이 한 1시에서 2시 일 정도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복장을 보니까 등산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등산복이고 뭐 가족분이신가 보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엘리베이터 타고 응급실에 딱 내려갔는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막 의사분도 너무 바쁘고 막 간호사분들도 바쁘고 안쪽에서 울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물 드려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막 바쁘더니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거기 이제 여자분이 한 분 누워 계신 것 같았고, 저는 일단 빨리 배달을 해야 되니까 안쪽 간호사분한테 드렸어요. 드리고 나오면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눈이 가더라고요, 누워 계신 분한테. 네. 갔는데 머리부터 익숙한 등산복 밑에 등산 신발까지 그 노인 병동에 앉아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은 얘기로는 근처에서 이제 차 사고가 났는데 이 응급실에 와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목격을 하고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노인요양층에 계신 분이 저분이신가. 그래서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병원이라는 데가 낮에는 산 사람들이 머물러서 몸을 치료하고 이러지만 새벽 시간이 넘어가면은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머무른대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아니면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 그렇게 간호사분들한테도 많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도 몇 번씩 이렇게 병원을 배달을 갔는데 그 뒤로는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특정 시간에 제가 배달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오늘 있었던 일은 거의 다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일어난 일이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되게 비가 많이 오는 겨울날이었고 배달을 새벽에 하다 보면 사람이 약간 넋이 나가요. 피곤하기도 하고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정말 집중력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빌라에 제가 배달을 갔는데 빌라 입구에서 고객님한테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그걸 하고 기다리는데 어느 순간 옆에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집은 못 들어가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꼬마에 몇 층 가니 이러니까 4층 간대요. 저는 배달이 5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래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가서 이 아이는 내리고 저는 5층에 가서 배달을 마무리하고 매상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배달 건을 제가 받았는데 주소가 아까 갔었던 데랑 비슷하더라고요. 가니까 바로 옆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배달을 가는데 뭔가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빌라가 예를 들면은 철수 빌라, 영희 빌라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나란히. 그런갑다 뭐 주인이 한 사람인가 싶어서 거기도 배달을 하고 내려오는데 약간 이상한 점이 이 건물에는 4층이 없어요. 보통 건물에 4층을 잘 안 두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4층 없는 원룸도 많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내려가서 오토바이 시동을 딱 거는데 위화감이 약간 드는 거예요. 비슷한 건물이고 옆 건물이고 근데 아까 4층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비 오는 날 새벽 1시에 여자애가 왜 있어 길거리에. 약간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 공포감보다 저는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급해서 다음 배달 때문에 이제 매장을 갑니다. 갔는데 같이 동시간대 일하던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희들 철수 영희 빌라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요. 거기 되게 이렇게 이름도 비슷하고 건물 구조도 비슷하고 근데 4층이 없더라. 그러니까 아 형님 그 모르시냐고. 거기가 부부가 지은 건물이래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남편 이름을 따서 지은 건물, 한쪽은 아내분 이름을 건물. 그래서 그 빌라가 건물 구조랑 완전 똑같대요, 두 개가.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배달 가다 복귀하면서 문득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 똑같은 건물이면 이쪽도 4층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4층을 왜 갔지? 그래서 저는 오늘 확인을 하러 갑니다. 그 건물에 다시. 이게 약간 편법이지만은 그 시간대 아무 호수나 이렇게 해서 배달입니다 이러면은 귀찮아서 그냥 열어줘 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번호를 딱 보는 순간 머리가 약간 서더라고요. 역시나 이 건물은 4층이 없어요. 그럼 내가 같이 타고 간 여자애는 누구고 분명히 나는 그때 4층을 눌렀는데 그래서 너무 심상치 않아서 그냥 빨리 그 자리를 떴습니다. 뜨고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수소문해보니까 이 건물이 부부가 지은 건물은 맞아요. 맞는데 이 앞에 도로에서 이 부부 따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너무 아이를 못 잊고 슬퍼하시니까 남편분이 이걸 싹 다 팔아버리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건물만 놔두고 가버리니까 그 여자애가 계속 부모를 찾는 거예요. 건물에 돌아다니면서. 그 이야기 들으니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철수 영희 빌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네. 되게 많이 겪으셨다. 네. 한 3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어떤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때도 새벽 시간이었고 배달을 2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배달을 하고 두 번째를 가는데 주택이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제 보통 밤에는 벨을 누르면 안 돼요.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보통 거기 보면은 고객님들이 전화번호를 남겨놔요. 도착하면 전화 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대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매장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여기 고객님 전화도 안 받으시고 어떡하냐 이러니까 매장에서 고객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고객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문이 띵 하면서 열리더라고요. 딱 열리면은 보통 그러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입니다 배달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저희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는데 안쪽에서 여자분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들어와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들어가는데 저희 직원들이 교육받는 수칙이 있습니다. 고객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고객님이 오라고 하셔도. 그래서 이제 밖에서 제가 현관 밖에서 고객님 저희가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품만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러니까 죄송한데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들어와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쪽 문도 좀 잠겨 있는 거예요.
고객님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죄송한데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들어와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세 번째 같은 얘기를 딱 들으니까 뭐야?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살 돋으면서 그때 이 집의 구조랑 이게 눈에 들어와요. 대문을 지나서 쭉 들어온 연립주택 가구였는데 1층에 불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봐야 되는 이 가구만 안에 희미하게 불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문을 딱 두드리려고 손을 갖다 대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아, 죄송한데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들어와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약간 멘붕이 와가지고 매장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아, 여기 이상하다. 계속 집에 오라 그런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현기증이 나고 너무 메스꺼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 전화기에 전화벨이 울려서 저를 딱 받았는데 매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분이 아, 오빠 지금 뭐 어디냐고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배달을 왔는데 이 고객님이 계속 같은 말만 하니까 아니 오빠 시계 좀 보라고. 그때 간지가 안 되니까 30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대문 밖에 제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알았어요. 눈 떠서 보니까 그냥 폐가 비슷한 집인 거예요, 여기가. 1층은 뭐 유리창이고 뭐고 다 깨져 있고 빨간 라카로 X자 그려놓은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전화기를 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나오듯이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나왔는데 보니까 매장에서 제 전화기에 30통 정도가 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솔직히 뭐 다른 분들은 폐가 체험 간다 이러는데 저는 폐가 체험도 못 가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 가면 안 돼. 그죠? 너무 무서워요. 오. 아니,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모두 이런 일들을 겪는 건 아니지만 버몬트님이 첫 번째 이야기 하실 때도 이런 존재들을 느끼고 봤잖아요. 네, 맞아요. 이상하게 약간 그런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네. 제가 인생에서 만났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리고 지금 20대 30대 남자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들을 이야기는 제가 한 2년 정도 이 구역에서 계속 배달을 하고 일을 했는데 되게 자주 갔던 노래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방을 배달을 해드리고 어느 남자분을 제가 만나는데 얼굴이 되게 호전적이고 체격도 크시고 누가 봐도 조금 이쪽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어느 날은 고스톱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노래방 안쪽에서. 이분이 배달도 시키셨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드리고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삼촌 그 오신 김에 이거 길이 한번 해주소 이래 하시더라고요. 길이. 예. 그래서 길이 한번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 삼촌 손 보니까 보통 사람 아니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막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손에 굳은 살도 베이고 이랬었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되게 배달이 잦았어요. 한 2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그러다가 어느 날은 성인 오락실에서도 배달이 들어왔는데 여기도 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길래 새벽마다 이렇게 카드를 치고 고스톱을 치고 이렇게 있나 싶었는데 그 사람이 또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길이 아저씨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분하고 형동생 할 정도로 좀 친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배달이 제가 3시나 4시에 끝나면은 아침 6시까지 같이 카드도 치고 그랬어요. 예. 그러고 이제 같이 놀고 그러는 중에 저를 엄청 띄워주더라고요. 와, 이 사람 타짜라 하면서. 그러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렸어요. 뭐 동생 하자는 동생도 생기고
그때는 뭔가 약간 내가 영화 타자 주인공 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뭐 게임만 하면 제가 돈을 따거나 뭐 잃어도 그냥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즐겁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는 와중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을 제가 소개를 받아요. 이분이 이제 그 형님이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옆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주랍니다. 이 오피스텔이 15층 정도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참 돈 많은 사람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또 이분하고도 막 카드를 치고 막 놀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고 나중에 이 아저씨, 그러니까 이 사장님, 건물주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관리를 찾는다. 일을 좀 도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배달일 하는 사람한테 무슨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당신 관상 보니까 딱 우리 쪽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쪽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관리만 해주면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도 하는 일이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며칠 동안 이 형님 아니면 이 건물주 번갈아 가면서 계속 저한테 관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도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좀 멀리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날도 고소를 치는데 그날은 여자분들이 몇 명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옆에 여자분이 딱 앉는데 거의 아이돌 수준으로 엄청 이뻤어요. 그런 여자분이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저한테 오빠 오빠 하면서 친한 척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먼저 연락처도 물어보고 뭐 만나자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그 당시에 여자친구도 있고 결혼 계획이 있었거든요. 다른 분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만남을 피했는데 어느 날 제가 마지막 타임쯤에 오피스텔로 배달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만 배달을 하고 퇴근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갔는데 배를 딱 누르니까 누구세요도 안 하고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어주는데 저한테 전화번호 물어보고 접근했던 그 여자애가 그냥 타월만 걸치고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있는데 이제 오빠 기다렸다고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근데 제 머릿속에 빨리 나오라는 신호가 여기는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위험하다. 나와라. 그런 울림이 계속 나서 계산만 하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나오는데 전화가 계속 오고 카톡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남자가 왜 그래 소심하냐. 여자가 이 정도 하면 너무 와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계속 그런 문자 전화가 계속 왔었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그때부터 카드치를 안 가고 차단도 해버리고 저는 배달일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모텔로 제가 배달해 갔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속도 메스껍고. 그래서 이제 배달을 하신 분의 방에 들어갔는데 똑똑 두드리니까 남자분이 나오셨는데 그 얼굴이 너무 익숙해요. 예. 어디서 봤더라. 제가 누구시죠 했는데 그 성인 오롯이에서 저랑 항상 카드게임 하던 다른 분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근데 얼굴이 되게 안 좋고 제 얼굴로 딱 보자마자 엄청 당황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막 아는 척 하니까 행님 그냥 줄고 주고 빨리 가입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보니까 여자 신발도 하나 보이는 거예요, 신발장에. 그래서 여자친구랑 싸웠나? 그냥 빨리 가자 싶어서 저는 주고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에 제가 출근했는데 매장에 경찰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혹시 어제 이 시간대에 배달 가셨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제가 그날 그 시간에 배달 간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길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이러니까 그날 그 방에서 사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그 남자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방에서 여자분이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 여자분 사망 시간이 제가 배달 가기 전이에요.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배달 갔던 그때 이미 여자분은 그 방 안에 구석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람이 모텔에서 여성분을 했구나.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몇몇 성인 오락실에서 알던 사람한테 조금 물어보니까 그 모텔에서 돌아가신 그 여자가 저한테 배달시킨 그 여자애였어요. 오피스텔에서. 아,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남자분도 신을 저지른 이 남자분도 저랑 똑같은 권유를 막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텔 여자애가 꽃뱀이죠. 이제 이게 이 남자한테 눈에 보이니까 이 남자분이 날 사랑했던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치정이 난 거예요 이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경찰 선배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이런 사건이 난 거 행위 알죠? 이러니까 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한테 건물주라는 놈이랑 똑같은 놈이랑 계속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나한테 이런 권유를 했다. 도대체 행위 보기엔 이게 무슨 일 같냐 이러니까 야 아니 여자 꽃뱀들이 공사 치는 거 알지 이러더라고요. 알죠 이러니까 니 근데 꽃뱀이 공사 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냐 이러니까 이 형님 내가 모르지 이러니까 남자가 공사 치는 게 제일 무섭대요. 왜 무섭냐 이러니까 니같이 남성 호르몬 많이 나오는 그 니 같은 놈들은 돈이랑 어떤 지위랑 여자만 붙여주면 사람이 사족을 못 쓴대요. 판단력도 다 흐려지고 그리고 이 목적이 뭐냐면은 실장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실장? 실장. 이 실장이 뭐냐면은 이게 다 커넥션이었어요. 노래방, 성인 오락실, 오피스텔. 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오피스텔이 건물 전체가 그 당시에는 없어졌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 업자인데 실장을 만드는 이유는 어떻게 하다가 적발이 되거나 발뺌을 해낼 때 꼬리자락 이용이랍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뭔가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은 자기가 사장인 줄 안대요. 그래서 은행 계좌라든가 이런 걸 이 사람한테 다 몰아주고 일이 터지면은 이 사람을만 넘겨주고 자기들은 다른 데 가서 영업을 또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그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 하신 분은 그러더라고요. 네가 만약에 오피스텔 가서 그 여자애한테 넘어가 버렸다면 그때부터가 시작이고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예.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놈을 엄청 많이 봤대요. 근데 그 나이대가 25세에서 30대 초반 사이. 한창 직장 구하기 힘들고 뭔가 어려운 그 나이대 남자들. 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거는 남자분들한테 조금 이야기 드려서 뭔가 이유 없이 예쁜 여성분이 접근을 하면은 반드시 경계를 하셔야 되고 그거보다 더 경계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유 없이 친절하게 구는 돈 많은 남자분들. 예. 뭔가 일자리를 줄 것 같이 그런 분들. 이런 분들 정말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야, 아슬아슬하다 이 이야기도. 이거 엄청 돌리신 걸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자르고 자르고. 안에 사건이 좀 많았는데 그거 얘기하기 너무 길어가지고. 아니요, 길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위를 좀 조절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예. 제가 마지막에 이제 뒷이야기가 약간 있는데 네. 몇 년 뒤에 제가 은행 인출기를 쓰려고 은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인출을 하고 돌아보면은 보통 은행 보면은 공기수배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눈에 익은 두 사람 딱 봤어요. 아, 그 사람들. 한 사람 건물주, 한 사람 저랑 카드게임 친 사람. 근데 이제 거기 죄명이 이랑 그 죄명으로 공개수배 됐더라고요. 오,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특히나 요즘 시대에 더 조심해야 되겠네요. 일자리가 더 네. 귀해지는 시절이잖아요, 지금이. 네네. 그래서 이게 불과 2014년도 그쯤에 일어난 일이라서 우리 귀족님 분들도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버몬트님은 귀신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현실 공포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런 게 너무 리얼하면서 소름 끼치고, 그리고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서 또 이야기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버몬트님, 오늘도 소름 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게 사람 하나 공사를 하는 거 자체가 정말 치밀하게 진행이 되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도 저렇게 당했는데 하신 분들 계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 도대체 어떤 수법으로, 또 다른 수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댓글로 알려주셔서 다른 분들이 이런 일들을 겪지 않게 또 해주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김나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나율님께서는 지금 현재 성우를 하고 계신 성우분이십니다. 자, 김나율님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비님. 반갑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네요. 저는 또 TV에서 뵀어요. 이미 전 알고 있었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바로 알아봐 주셔가지고. 아이고, 네. 아닙니다. 네, 또 아이고. 네. 보통 미인이어야지 내가 또 알아보지 또. 아이고, 아닙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니, 어제 방송도 제가 봤는데. 네네. 네, 미리 그 성우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지금 부담이 좀 많이 돼요. 아니, 근데 뭐 막 기대를 성우- 많이 하실까봐. 성우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오래 했는데. 네. 이런 거는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네. 아하. 근데 저는 굉장히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저도 감사합니다. 한때 조금 성우를 꿈꿨던 적은 있었거든요, 예전에.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예전에.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주 예전에, 20살 중후반 정도였나? 그때 한번 꿈꿔봤었는데 너무 네. 어렵더라고요. 이거 보통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사실 성우분들이라든지 배우분들이라든지 저는 네.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연기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요. 네. 연기자죠. 사람이 아닌 걸 연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럼요. 사람도 그렇다. 연기하고 사람이 아닌 것도 연기하고.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심령 현상을 겪는 분들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알게 모르게 이쪽 분야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 푼다? 이런 쪽으로 풀고 있다? 이런 오.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저를 그렇죠. 좀 포함해서. 네. 네. 저도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네. 오늘 방송 전에 그래도 많은 네네. 분들이 하시는 게임 중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게임을 하실 텐데 저랑 이제 네네. 이야기는 사전에 제가 부탁은 드렸는데 그 아칼리라는 그 캐릭터가 네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거를 연기를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아칼리 대사 네. 몇 개만 해주세요. 네, 바로 갈게요. 아이고, 네. 해보겠습니다. 난 걸음말 때부터 칼 쓰는 법을 배웠다고. 내가 그림자에 겁먹을까봐? 이런 느낌입니다. 오, 살짝 중성적인 그거네요. 네, 맞아요. 전 중성적인 걸 좀 많이 오. 주시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기본적인 톤이 좀 낮고 이래서 그런가 봐요. 그림자에 뭐라고요? 내가 그림자에 겁먹을까봐?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닌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내가 그림자에 겁먹을까봐. 좋으신데요?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나는 이렇게 성우분들이 해주시면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네네. 일들을 겪으셨길래 음. 오늘 또 시드음을 찾아와 주셨을지는 같이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길이십니다. 이미시죠. 제가 어릴 때부터 가위도 엄청 자주 눌리고요. 이렇게 이유 없이 아프고 이런 일들이 좀 꽤 있었어요. 근데 성우가 되면서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네. 성우가 되기 전에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역대급이랄까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고 무서웠던, 지금 생각해도 약간 소름이 끼치고
그때 만약에 그렇게 그 목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이 있어서 예. 네, 한번 제보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려볼게요. 그때가 제가 20대 초중반이었을 때인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0대 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혼자 살아야 되는 집을 이제 구할 때였죠. 삼성동에 이렇게 반지하 집을 보러 가게 돼요. 좋은 동네인데 거기. 좋은 동네인데 이제 옛날식의 왜 이렇게 완전 반지하 아시죠? 그런 집이었는데 이제 그 집을 처음 보러 갔을 때 자매분이 두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근데 뭐랄까 그 구체관절 인형? 그런 인형들을 이렇게 쫙 전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을 보러 갔을 때도 약간 느낌이 조금 스산하다? 뭔가가 조금 깨림직하다? 이런 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걸 느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딱 봤는데 어차피 그 인형들은 이사 나가시면서 다 들고 나가실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가격도 날짜도 괜찮은 것 같아서 계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사를 딱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이사를 가면 첫날 그 집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집이 되게 낯설고 좀 무섭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혼자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사를 딱 해놓고 침대와 신발장 사이에 보면 그 공간에 제가 옷 무더기를 이렇게 막 쌓아놓고 그 룸이라고 적어놓은 곳에 제가 TV를 중간에 이렇게 공간 박스 이런 거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TV를 틀어놓고 밤에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 기생충 보시면 약간 화장실이 이렇게 반칸 올라가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알죠. 네, 그런 이제 화장실이었는데 이제 막 너무 조금 좀 뭔가 무섭다. 그래서 이제 TV도 켜놓고 불도 다 켜놓고 샤워를 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막 샴푸를 하고 있는데 다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첫날. 그래서 근데 물은 나오고 있는데 다 정전. 완전 암흑 속에서.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막 옆에 이렇게 잡히는 수건으로 그 샴푸 그대로 이렇게 막 둘러쓰고 밖을 나왔어요. 근데 깜깜하죠. 저녁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도 너무 낯설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두꺼비집? 이제 이런 걸 겨우 찾아서 제가 이렇게 막 그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해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꼭대기층에 주인 아주머니께서 사셔가지고 올라가서 제가 부탁을 드렸죠. 집이 좀 전기가 나갔다. 근데 이상한 건 이제 올라가는 계단마다 센서 등이 켜지잖아요. 등이 다 켜지는데 불이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만 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고 내려오셔가지고 이거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고는 두꺼비집 그거를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이 딱 올리셨는데 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늦은 시간이었으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건드렸나 봐요.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그 하루가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삿짐을 미처 정리를 못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땅바닥에 앉아서 TV를 틀어놓고 이렇게 옷 정리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TV를 보다 보면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보다 보면은 앉아있다 보면은 약간 눕게 되고 눕다 보면은 아시죠? 이렇게 알죠. 잠들게 되고 네. 근데 그날이 이사한 지 이틀째였는데 바닥에 제가 저기 딱 중간에서 자고 있었어요. TV를 보다가 잠들었으니까. 근데 제가 딱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화들짝 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거 뭐지? 그래서 막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막 소름이 돋는데 잠깐만 나 뭐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상해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다가 제가 또 잠이 좀 많아지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침대로 이렇게 주섬주섬 가서 침대 위에서 다시 자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가위를 많이 눌렸다 보니까 뭐지? 이러면서도 그냥 또 뭐라 이러고 또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는 이상하게
땅바닥에서만 자면은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아.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친구들이 놀러 와도 그러니까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친구 한 명은 저랑 같이 침대 위에서 잔다고 해도 뭐 2명은 땅에서 자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 2명은 또 이상한 가위를 눌린다거나 뭐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지? 이 집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만의 철칙은 제가 이사를 나갈 수 없으니까 네. 침대 위에서만 잠들기. 절대 방바닥에서 잠들지 않기. 네, 이렇게 이제 저 혼자서 철칙을 정해놓은 거죠. 근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요. 어느 날 또 이제 TV를 보다가 땅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또 누워서 TV를 보다가 잠이 또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방 중간에서 정말 대자로 뻗어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자다가 갑자기 현관에서 띠띠띠띠띠 이렇게 그 비번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문이 삐리리 딱 열려요. 뭐야? 누가 딱 들어와요. 근데 저는 분명히 누워 있잖아요. 근데 그 들어오는 사람의 목 위가 안 보여요. 근데 하얀색 투피스를 입었는데 머리는 긴 생머리, 한 허리까지 오는 까만 긴 생머리인데 얼굴이 분명히 안 보이는데 느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오. 너무 예쁜 여자가 딱딱 들어오더니 그 현관 옆에 가방을 딱 내려놓고 구두를 딱 벗어요. 그리고 현관에서 베란다 쪽으로 가요. 근데 제가 그 방 한가운데 누워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은 제 몸을 통과하는 느낌이 나겠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훅 이렇게 통과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야?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현관, 베란다, 화장실, 침대, 싱크대, 침대, 베란다, 화장실, 현관 와 왔다 갔다 근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와 제가 몸에 막 그렇게 막 타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저는 내가 죽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순간. 예. 너무 이 여자분이 자기 집이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죽었나? 뭐지? 그런데 갑자기 그거를 이제 제가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 사이에 이 여자분이 제 발목을 팍 잡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신발장과 침대 사이에 그 벽 그쪽으로 저를 끌고 가요. 근데 제가 잠깐만. 근데 벽인데? 뭐 끌고 가봐. 거기 벽이야. 그냥 이제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도 그냥 괜찮았는데 갑자기 벽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 몸도 같이. 예.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깍 했는데 제가 딱 깼는데 꿈인 거예요. 네, 꿈인데 제가 이제 바닥에서 자고 있었던 거죠. 또. 그래서 이러고 또 침대에 올라가 또 잤어요. 오. 근데 그 사건을 시작으로 그날 저녁부터 제가 몸이 엄청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지방에 부모님 계시고 제가 이제 서울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좀 아프고 이래도 부모님한테 연락을 못 드려요. 걱정하실까봐. 근데 그날 제가 참다가 친구도 부르고 응급실도 갔다 오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이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토하고 머리 아프고 막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태? 그리고 계속 침대에 자다가도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너무 아파서 막 방을 계속 기어다니고 막 이러는? 그리고 기어서 화장실 가서 막 토하고 오고 약간 이런 스타일. 그 정도로 아픈 거죠. 근데 제가 도무지 안 되겠어서 새벽에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다음날 첫 차로 올라오세요. 첫 차로 올라오셔서 이제 저 간호해주시러 오셨는데 저랑 병원에 갔다 와서 제가 이제 또 침대에서 이제 누워있을 때 엄마가 저를 간호해주시고 제가 잠들었을 때 엄마가 이제 땅에 이불을 깔고 주무신 거예요. 저희 엄마가 되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신데 자다가 저희 엄마는 가위 누르고 이런 거 절대 없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자고 있는데 어디서 계속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뭐야? 예. 그래서 딱 깨서 봤더니 엄마가 땅에 주무시는데 막 악몽을 꾸시는지 막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알잖아요. 땅에 자면 눌린다는 걸. 그래서 엄마 그래서 막 엄마를 깨웠는데 엄마가 아이고야 막 이렇게 일어나시더니 니 그때 뭐 어디 아프다 그랬지 막 이러더니 갑자기 어디 막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알고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엄청 먼 친척뻘 중에 이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네, 주여. 아침에 주여 날 박자마자 예. 가보자. 엄마도 이상한 꿈을 꿔서 엄마는 그런 거 안 믿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갑니다. 교회로. 제가 어떻게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하니까 택시를 불러서 막 가요. 네. 제가 택시 뒤에 누워있고 엄마가 이제 이렇게 앞에 타셔가지고 갔는데 그날이 수요일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마다 수요 예배라는 걸 드리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작은 개척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인데 수요 예배니까 더 이제 성도가 적게 오셨겠죠. 그날 네. 저녁에. 근데 이제 예배당에 보면 애기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애기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와서 예배 볼 수 있게 어떤 장소인지 아시나요? 맨 뒤에 이렇게 신발 벗고 있는 거. 들어가서 네. 네, 맨 뒤에 약간 방음 처리돼 있고 애기들이 울어도 이제 예배에 별로 방해가 안 될 수 있는 맞죠. 그런 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그날 저녁까지 이제 좀 같이 있다 예배를 드리고 가자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저녁까지 그 목사님 댁에 잠깐 이렇게 쉬다가 저녁에 이제 수요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유아 방 거기에 누운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자 이제 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고 막 예배를 시작하는데 엄마가 물 한 잔만 떠올게 하고 이제 잠깐 나가세요. 근데 이제 물을 떠오시느라 문을 살짝 이렇게 조금 열어놨죠. 네. 다행히도. 만약에 그때 닫혀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소름.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생각나가지고 제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누가 발목부터 탁 이렇게 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너무 아픈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그 느낌이 너무 그래서 제가 비명을 진짜 그 예배당에 떠나가라고 지른 거죠. 그래서 그 제 비명 소리가 예배 시간에 완전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정말 죄송한데 성도 여러분 잠시만 예배 중단하겠다고 그러고는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유아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몸에 손을 올리고 막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예. 저 막 울고불고 막 발악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엄마도 막 저쪽에서 막 울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오늘은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이제 목사님 사택에서 자고 내일 같이 그 집을 가보자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날 제가 이제 계속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계속 아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 댁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다음날 제가 아침을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괜찮나 막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괜찮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집에 가봅시다. 근데 이제 저는 교회에서도 성수를 쓴다는 걸 몰랐거든요. 오, 그래요? 예. 네, 저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것 같은데 예. 목사님이 이제 한 집사님이랑 같이 넷이서 이제 저희 집을 왔어요. 이제 문 열어봐라. 그래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한 곳을 딱 보시더니 뒤에 계시는 집사님한테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뭘 주섬주섬 꺼낸 그게 성수인 거예요. 유리병에 든 무슨 이렇게 물 같은 거 이런 거를 갑자기 막 뿌려요 어디다가 그 방 한 구석에다가.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나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도 좀 뿌리시고 또 좀 있다가 이쪽으로 뿌리시고 그러더니 이제 점점 현관 쪽으로 이렇게 뿌리시는 거죠. 갑자기 이제 앉아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목사님이 이제 괜찮을 거라고. 그러고는 이제 뭐 건강관리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셨어요. 네. 근데 그날 이후로 정말로 땅에서 잠이 들어도 가위가 안 눌리는 거예요. 오, 예.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집이 너무 무서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을 내놓은 거죠. 그 계약 기간 되기도 전에. 네. 그래서 집주인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냥 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나가게 됐다. 집을 내놨는데 뭐 이제 저는 어차피 쫓아냈고 뭐 다른 분이 오셔도 뭐 피해는 없겠지만 저는 어쨌든 겪은 게 있으니까 이 집이 무섭고. 정 떨어지지. 예. 그쵸. 그래서 이제 집을 어느 날 한 신혼부부인가 이렇게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디 무슨 역이랑 얼마나 가깝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 집의 장단점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나가셨는데 딱 이사 들어오기로 하신 날 그 전날 있잖아요. 제가 잠을 자는데 꿈에 누가 벨을 눌러요. 집에. 띵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관문을 이렇게 딱 열어요. 누구세요? 이렇게 딱 문을 열었는데 A라고 적혀있는, 그러니까 반지하라고 네네요. 했잖아요. 제가 네네네. 계단 내려와서 제가 현관 열면 여기가 바로 이제 저희 집 현관 바로 옆이 서 있는 거죠. 그 여자가 까만 투피스를 입은 처음에는 흰 투피스였잖아요. 근데 까만 투피스를 입은 너무 예쁜 여자가 갑자기 저한테 손가락을 막 이렇게 그 검지를 막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저희 죄송한데 저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래요. 근데 제가 예쁜 여자한테 약하거든요. 순간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분이 되게 싹 웃으면서 집을 딱 들어와요. 제가 이러고 현관문을 딱 닫으면서 잠에서 깬 거예요. 안 돼. 그리고 저는 그 집을 이사 나왔어요. 뭘 어떡해. 그 이후의 일은 모르는데 이제 이게 약간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 흰 투피스, 검은 투피스? 막 이렇게. 얼굴 안 보였지만 되게 예뻤는데 그 여자 되게 예뻤는데? 막 이러면서 막 뒤늦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그 신혼부부분들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네. 최근에도 이제 녹음하러 다니다 보면 네. 그 집 근처에 녹음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갈 때 이렇게 봐요. 근데 이상한 건 분명히 그 장소에 그 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골목이고 그 집인데 그 집이 있어야 될 그쪽 그 세 번째 골목 거기 맞는데 그 집이 없어요. 사라졌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옛날에 그 집이잖아 이렇게 해서 운전하고 가다 딱 봤는데 그러니까 새로 지은 건물도 아니에요. 거기가 보니까 네.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맞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맞잖아. 여기 세탁소 여기 하고 여기 맞는데? 근데 제가 기억하는 그 집에 그 입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이야.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네네. 나율님도 아마 아시겠지만 이런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나 이제 귀신 나오는 집에서 좀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하시는 거지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 못 느끼죠. 어느 집에 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사를 딱 가면 처음 날 그 집에 자보면 그 집에 귀신이 있다 없다는 아는 것 같아요. 거봐요.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나요? 모르죠. 그냥 이게 그러니까 좀 통상적으로 촉이 좋다 이런 쪽으로 알려진 거지 대부분은 몰라요. 자도 그냥 꿀잠 자고 일어나고 그렇긴 합니다. 실제.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하나만 딱 붙여서 얘기 드리면 네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사를 갔는데 첫날 잠을 자는데 거실에서 얼굴이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뭐 탔다? 이렇게 녹아내렸다? 이런 남자분이 서 계신 거예요. 거실에. 근데 저는 오늘 이사를 왔으니까 네. 제가 뭐예요? 나가세요. 이랬어요. 침대에 누운 상태로. 근데 갑자기 그분이 확 얼굴이 제 눈앞으로 확 오더니 나가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무서운데 이 눈을 피하면 지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나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확 사라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집들이를 하느라고 이제 몇몇 선배님들도 초대하고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한
선배님이 조금 늦게 오셨어요. 길을 헤매셨대요. 차가 이렇게 길을 못 들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오시더니 야, 나유라, 여기 바로 뒤에 장례식장 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례식장이요? 몰라요. 그랬는데 1년 뒤에 제가 알았는데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장례식장이 있구나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1년 뒤에 그 병원이 화상 전문 치료 병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불타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신 헐. 분들. 네. 그래서 그러면 헐 약간 이렇게 했던. 아니 그러면 이제 네. 나율님께서 이런 일들을 겪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런 쪽이 좀 민감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다른 네. 성우분들도 좀 녹음하면서 이상한 일들 많이 있죠, 겪는다고 하잖아요. 있죠. 네, 있어요. 한번. 옛날에 분당에 있었던 투니버스 건물에는 네. 아예 선배님들 사이에 유명한 단발머리 귀신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투니버스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긴 해요, 또. 뭐예요? 이거는 저도 듣고 진짜 으악! 이러고 소리 질렀던 건데, 이제 애니메이션 더빙을 하고 방송 나가기 전에 감수를 하시잖아요. PD님이랑 막 이렇게. 근데 약간 이렇게 감수를 하다 보니 약간 대사가 이렇게 팝핀이 났다 그러나 이렇게 퍽 소리 들어가게 이렇게 된 게 있어가지고 다음날 그거를 넘겨야 하는데 방송 나가기 위해서 그 테이프를 넘겨야 하는데 이걸 빨리 수정 녹음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늦게 그 모 성우님께 전화를 드린 거예요. PD님께서. 그래서 선배님 너무 죄송한데 지금 진짜 너무 죄송한데 잠깐 오셔가지고 이거 한마디 따주실 수 있냐. 보통 같으면 뭐 다음에 오실 때 부탁드리면 되는데 이게 내일 소재가 나가야 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선배님이 막 화를 엄청 내셨대요. 아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디까지 지금 오라고 하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PD님이랑 그 엔지니어 실장님 두 분이서 어떡하지? 이제 근데 그 선배님이 막 화를 내시다 전화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떡하지? 다시 전화를 하기도 죄송하고. 근데 이걸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제 누가 막 이렇게 오더니 바로 녹음실 부스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인사도 안 하고. 근데 보니까 그 선배님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선배 이거 한마디면 됩니다 이러고 녹음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녹음을 하시고 이제 그 두 분이 같이 계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는데 그분이 녹음 마치고 인사도 안 하고 또 그냥 아무 말 없이 확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구나. 아유 어떡해 이렇게 하고 이제 내일 녹음할 때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오후에 그분 녹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PD님이랑 그 엔지니어 실장님이 가셔가지고 어제 너무 감사했다. 진짜 늦은 시간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 소재 이제 넘기고 지금 이제 그 방송 틀려고 한다. 이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네. 그 선배님이 응? 언제 연락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어제 저희가 몇 시쯤에 이렇게 연락 드렸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녹음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나 연락 못 받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분명히 두 분이서 같이 있었으니까 선배님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이제 선배님 이거 어제 해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녹음해 주신 부분을 쉬는 시간에 잠깐 틀어봤던 거죠. 그렇지. 결과물이 있어야지. 네, 이거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녹음을 딱 그 했던 부분을 틀었는데 이렇게 녹음이 돼 있었어요. 우와. 완전 소름 돋죠. 그래서 급하게 다시 선배님 계시니까 녹음 따가지고 다시 넘기고 막 이렇게 했었다는.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 있었어요. 성우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네요, 이거는. 네. 이 얘기는 투니버스 선배님들은 다 아시는 것 같고 저도 투니버스 선배님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듣고 안돼 싫어! 막 이렇게 막 소리 질렀었는데 네 그렇게 했었다고 제가 전에 들었었어요. 아니, 아무런 소리가 그냥 녹음이 안 됐었으면 그것도 무서운 거긴 한데. 그쵸. 와, 이랬다고요? 네. 이렇게 막 그렇게 돼 있었죠. 그 부분이 그 대사 한마디가. 와. 아니 그러면 녹음을 하고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녹음하고 들어본다고요?
안 들어보나요? 녹음하고? 녹음하고요? 예. 성우들이 자기가 녹음한 걸요? 안 그래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TV 나오면 모니터링을 하긴 하지만 예. 네네네. 그러니까 그 밖에서 계신 분이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구나, 그냥. 그쵸. 근데 이상하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성우님 이상한 소리가 녹음된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없었나요? 그런 적도 있죠. 네. 그런 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참 더빙 중인데 갑자기 PD님이 잡소리 들어갔어요, 뭐 소음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세요. 종이 소리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근데 요즘은 성우들이 종이로 대본을 안 보거든요. 태블릿 PC로 이렇게 대본을 보는데 종이 소리요? 종이 넘기는 소리 들어갔어요 조심해주세요 이러는데 아무도 종이 대본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이거 수장 갈게요 그랬는데 저쪽 방에서 누가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방에는 남자 성우 혼자 들어있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런 일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그런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소리가 녹음이 되거나 그러면 뭐 대박 난다 이런 거는 음악 쪽엔 있잖아요. 네네네. 성우 쪽 그런 애니메이션 쪽에도 있나 그런 게? 애니메이션 쪽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녹음실에서 이렇게 헛걸 봐가지고 네. 근데 그 게임 녹음 중이었는데 그 게임이 대박이 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면 좋겠어요. 대박. 네. 무슨 게임인지 저는 그분이 궁금하다. 작가님인 줄 알았는데 네네. 아무도 거기는 안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대박이 날 것 같긴 한데요, 느낌이. 또 대박 성우님이 나면 녹음하신 좋겠어요. 거니까. 네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네요, 진짜. 네, 여러 가지, 저는 집에 대한 일들도 많고, 네네. 뭐, 또 선배님들 얘기도 되게 많긴 한데, 이야, 네. 이 말은 즉슨, 아직 여러분들과 계속 만남을 이어가겠다. 좀 이렇게 봐도 아우.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우님?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네네. 이렇게 누가 써준 대본만 읽어봤지 제가 이렇게 그냥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아닙니다. 재미있으셨을지 네. 모르겠어요. 네. 워낙 또 연기도 이렇게 같이 접목이 됐다 보니까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하시는 어떤 작품이시건 대박 나시고 네네. 새해에는 좋은 일들 또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비님이랑 아이고. 귀족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40만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역시 아칼리 성우분께서는 진짜 마음씨도 너무나 이쁘고 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귀족님들도 또 김나율 성우님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 치시면 많이 나오시거든요. 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검색해서 한 번 더 보시면 또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야기들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실 것 같으니까 그때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